자, 연도 교과서 198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요 198페이지는 시험에 그 출제를 하는데 하나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나만. 여러분 거기 보면은 1번에 보니까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갈로 열고 2번을 봅니다. 갈로 1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정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있죠. 번호만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1, 2, 3에. 그래서 합니다.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동그라미 1, 2, 3, 4만 줄 것이에요. 1. 태아. 2. 민법상 조합. 3. 학교. 4. 엄면 독립.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만 항상 시험에 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말이 있거든. 요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등기 명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보세요. 제일 오른쪽 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자 기타. 그러면 여기에다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리고 자연인, 법인, 시작. 비법인. 그럼 시험에 낼 때 요 비법인 있죠. 그럼 이거 예를 들어라. 여러분들 종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문중이 있다. 적지 마세요. 동창회가 있다. 장학회가 있다. 향후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사찰이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법인으로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법인은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법인은 봅니다.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이 있다, 국내법인이 있다, 해외법인이 있다. 법인은 다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에요. 그럼 가장 쉬운 예는 종중, 문중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시작.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이러면 종중이나 문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거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문중재산이 있잖아요. 종중재산이 아주 많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럼 그걸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느냐?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맞죠? 네. 그런데 종갓집, 종손이 사업한다고 재산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종중 사람들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결성을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름으로 등기해두면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시험에 내는 거, 할 수 없는 사람. 그, 여러분들, 요 읽어보세요. 시작. 태아.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자연인은 인간을 말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연인 앞에는 태아지. 자연인 앞에는 태아입니다. 자연인 D가 있지, D. 이거는 사자입니다. 이런 거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답입니다. 태아는 자연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자는 자연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자연인인 거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학교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럼 학교는 그냥 이래 공부하세요. 그럼 학교는 어째야 되는데? 일단은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재단 이름으로. 학교 명의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합니다.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등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는 국가 거지.
맞죠? 네. 그럼 시도와 시군구가 있죠. 시도와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 이단이다. 그럼 그건 등기가 돼. 그러나 읍면 동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여기 때는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민법상 조합. 그러면 출제 이유는 그냥 딱 이렇게 씁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건전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만 딱 내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민법상 조합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여러분들 보세요. 조합 있죠. 이 가장 전형적인 예는 동업입니다. 동업.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부동산 부자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을은 돈을 많이 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병은 하버드 대학 경영학까지 박사학위를 받아봤는 경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머리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부동산 좀 투자하고 당신이 현금 좀 투자하고 경영은 내가 하겠다. 세 사람이 동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이해되죠? 그럼 세 사람이 조합을 결성할 수 시작 있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민법상. 자, 그러면 이때는 조합 명의로는 안 해주는 거라. 그 왜 안 해주느냐 하는데 조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단체입니다. 단체. 맞다? 맞지. 그러면 단체인데 여기 나오는 이 동업은 있잖아요. 단체의 성격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막말로 말하면 처음에는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의사가 안 맞아.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찢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단체의 성격이 약해. 그래서 단체의 이름으로 안 해주는 거라.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이때는 세 사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라. 뭔 명의로 등기해라? 공동명의. 그러면 조합명의로 등기한다. 공동명의로 등기한다. 공동. 그럼 여기서 이제 합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에 공동명의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로 등기한다? 합유. 그러면 2번에 갑니다. 2번에. 셋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조합은 전원 명의의 합유로 등기한다. 이래 나오죠.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말입니다. 거기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서 민법상 조합은 합의로 등기한다 이런 시험 없습니다. 그냥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딱 내는 거라. 시작. 없다.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랍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지금 이제 큰 타이틀로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자, 요래 내려오면은 제3자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럼 여기 당사자 이렇게 나오면은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신청이 있어.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하는 거는 공동. 권리자 혼자 하는 거는 뭐다? 단독.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문적인 설명을 합니다. 학문적인 설명.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나와야 됩니다. 권리가 있죠. 그럼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의무지. 맞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지. 맞아. 그 권리가 있다는 게 선거권이 있다, 비선거권이 있다, 국민투표권이 있다. 그게 권리잖아요. 맞죠? 그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납세 의무가 있다, 국방에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권리가 나오면 의무가 나오는 것이고, 의무가 나오면 권리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꼭 공부할 때 홀수가 나오죠? 그럼 짝수가 나와야지.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와야지. 이런 거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래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 매매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 매수인입니다. 권리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자, 의무자 권리자를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알기 쉽게 이 사람 매도인입니다. 이 사람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줬지. 그럼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둘이 같이 등기로 왔다. 둘이 같이 등기로 왔다.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지. 둘이가 같이 왔잖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어른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거든. 내 희망은 내 집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은 이제 갑으로부터 샀으면 이 사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혼자 등기소에 뛰어가가지고 내가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런 게 해달라고 등기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에 딱 한마디만 따가죠. 당신이 갑하고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등기관이 내가 어떻게 아노? 당신이 진짜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다면 갑을 데려와야 등기해 줍니다. 말 됩니까? 네.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요게 공동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혼자 가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게 이제 적지 마세요. 등기의 무슨 성을 보장한다? 진정성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소 등기관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지를 어떻게 알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조금 더 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로 띄워서 마치 갑이냐 데려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제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따갑니다. 당신이 진짜 이제 그럼 을이 갑을 데려왔다면 등기관은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인감증명서 보자 이래 말해요.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등기필정보 보자 이래 말을 해요.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세요 이래 말해요.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둘이서 계약서 썼겠죠? 계약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도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지금 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갑의 인적 사항과 여기에 나와 있는 갑의 인적 사항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기가 아니구나, 등기해도 되구나.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답입니다.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왜 의무자가 갈 때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고 인감을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계약서 신청서를 다 제출하느냐? 그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등기의 무슨 성을 보장한다? 진정성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으로 할 필요는 시작 없다 이래 놓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보장된다면이란 말은 믿을 수 있다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관공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관공서는 전부 다 단독입니다. 단독인데 걔네들은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맞아요? 네. 그럼 자 요리로서요 성낙서, 판결서 이래놔. 자 칠판을 봅니다. 둘이 같이 등기하면 돼, 안 돼요? 돼. 근데 이 사람이 갈 입장이 못 가. 그러면 을이 갑에 성낙서를 들고 가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여기서 보죠. 요 성낙서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인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 써주는 겁니다. 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 써준다는 말은 말 자체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등기는 무조건 의무사무를 공부합니다. 권리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해놓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이게 을에게 넘어가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럼 이 사람은 이익을 보는 쪽이다, 불이익을 보는 쪽이다, 불이익. 항상 등기는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서류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권리자는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 돼요. 오케이? 네. 항상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러면 동의서 성낙서도 의무자가 써준다, 권리자가 써준다, 의무자. 그럼 권리자는 의무자의 성낙서를 들어가면 돼.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낙서 위조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성낙서 써주는 사람은 인감의 가치들, 여기 한 쌍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성낙서가 들어가면 인감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보세요. 의무자, 권리자 같이 하는 게 공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을 할 필요가 없어.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말이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들어가면 단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단독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의무자가 들어가는 게 뭐고? 공동이지. 잘해야 됩니다.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안 들어가면 뭐다? 단독. 그럼 답입니다. 의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자. 오케이? 네. 그럼 가장 쉬운 거는 상속이죠. 상속.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소유권은 자식이 넘어가지. 그럼 이 속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근데 아버지는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말은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권리를 혼자 가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망신고가 됐겠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빨간 줄 꺼졌겠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공동 신청을 시험에 낼 때는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이에요. 찾아내는 게. 오케이? 네. 그런데 단독 신청에는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로 묻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묶은 것을 이래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올해 시험은 이게 나왔어. 그럼 다시 할게요. 29에 30회, 31에는 이걸 시험에 냈고 32에는 이걸 시험에 냈어요. 오케이? 그럼 단독 신청은 그냥 단독 신청하는 거 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공이 쌓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공이 쌓이면. 그러니까 민법의 계약 파트를 좀 배워와야 돼. 오케이? 자, teg으로 갑시다. 200페이지를 갑니다. 등기 권리를 봐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 큰 2번 밑에 볼게요. 등기는 등기 권리를 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즉 등기 신청은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원칙을 하고 공동 신청은 등기에 죽었습니다. 진정성을 확보. 그 말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죽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등기 의무자는 죽었습니다.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자. 되죠. 그러면 셋째 줄입니다. 죽어지는 마세요. 등기 권리자라 하면 신청 등기가 실행되면서 등기 권리 또는 기타에 죽었습니다. 이익을 취득하는 자. 거로 기록되는 자를 말하며 등기 의무자라 하면 신청된 데 시험은 등기로선 권리 또는 기타 죽었습니다. 이익을 상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210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10페이지. 자, 이리로 오세요. 요거는 원리를 잠깐 설명해 놓고 등기 3개를 공부해 볼게요. 원리를 잠깐 설명해 놓고 3개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이러세요. 이 그림상에, 자, 이럽니다. 이 그림상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를 딱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이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요 밑에 이게 항문이거든. 항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지. 맞죠? 그래서 매도인이 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줬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 할 권리가 있지. 그래서 권리자입니다.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는 민법이고 이는 등기법입니다. 자, 그럼 민법이면 민법. 요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일어났죠. 그럼 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둘 다 한다. 몇 번? 인감증명은 매도인만 제출합니다. 제가 한 번 계속 할게요. 서류 제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의무자라니까. 서류는 다 의무자가 제출한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제출은 전부 다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요거를 설명합니다. 갑은 매도인이거든.
왜 등기 의무자냐?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래? 인감을 발급해 줘야 되고 주민등록 발급해 줘야 되고 등기표는 제공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죠. 매매 대금 줬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 할 청구권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밑에 게 시험입니다. 밑에 게 등기법. 자, 그럼 이 칠판을 보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갖고 있어. 오케이? 네. 근데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시작, 자, 그 권리가 발생하는 쪽을 무슨자? 권리. 그럼 항상 등기는 되는 쪽이 권리다인 거예요. 되는 쪽이 권리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그럼 이거를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자, 칠판을 보세요. 요 갑을로 다 봤어요. 갑을로.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굽니까? 갑. 요게 권리가 소멸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 여기 오세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을. 권리가 발생하는 자입니까? 을. 이걸 문자로 말이야. 문자로 말이야. 자, 칠판을 보세요. 실체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절차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이걸 문자로 하면은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일치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일치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내지. 불일치하는 거는 된다. 불일치.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래서 책에 200페이지 갑니다. 200페이지 동그라미 2번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210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자, 옆으로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권리라 등기만 실제로 등기라는 등기는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죽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210페이지로 잠깐만 한번 갔다 올게요. 210페이지에 여러분들 거기서 3번의 대위 등기 신청 찾았어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또 방갈로 1번을 보세요. 방갈로 1번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신청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200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예.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요 그림이, 자, 풀이랍니다.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의무자. 을은 매수인입니다. 권리자. 맞죠? 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요 사람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런데 여기 의무자, 여기 의무자, 여기 권리자, 여기 권리자 이러면 혼란을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여기는 채무자라고 부르자. 여기는 채권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등기에서는 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의무자인데 여기서는 호칭을 다 시작 채무자. 여기 시작 채권자. 맞죠? 그럼 요 사람은 두 사람이 매매했으니까 이 사람은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다 없다? 있죠. 요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오거든. 우리 공시법은 모르겠거든.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이 제식입니다. 제식. 등기되어 있다 이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안 돼 있다면 채권입니다. 맞다? 아직.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있죠. 요거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 채권. 이건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요.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못 넘어가지. 그럼 누가 불안하다?
병.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지. 맞죠?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을이다, 병이다? 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병이지? 아, 다시. 요 등기를 누가 신청 안 했다? 을. 그럼 신청을 누가 했다? 그 병이 신청했다는 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병이지.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는 누구다? 을이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렇게 적어볼게요. 요렇게 적어볼게요. 아까 전에 요 사람 나오죠? 그 여기 누구다? 가. 여기 시작. 얼. 맞아요? 네. 그런데 요 등기를 을이 요거 잘못된, 요거 을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 을입니다. 그 을이 받아오고 있다, 안 받아오고 있다? 안 받아오고 있다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병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그럼 권리가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러면 결론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나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구다? 병.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다? 을.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해했어요? 네. 요게 이제, 요거는 29회 때인가 30대인가 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그러면 대충은 이해하겠죠? 시험 칠 때까지 5번 더 하거든. 5번.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세요. 통과. 앞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100,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책에 201페이지를 보세요.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보면 표가 많이 나와 있거든. 그 표를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2개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3개만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 오세요. 자, 3개만 공부를 해보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요리 오세요. 아니,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그림으로 시험을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문자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문자로 전환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요리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 그럼 1위로 넘어갔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해제했어.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요게 소유권 이전에 뭡니까? 말소.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지우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맞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무슨 자? 의무자. 이해했어요? 자, 이거를 문자로 해볼게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이랍니다. 등기 권리자는 갑,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되는. 아니, 이거 지우니까.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지. 맞다. 그러면 요거 이전할 때는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럼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을 때는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갑이 무슨 자? 권리. 이해합니까?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말소 등기를 할 때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그럼 시험에는 제가 지금식으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니까 통과.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 이럽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답은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가, 얼. 자,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갑,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집주인을,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이럽니다.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를, 자, 시작. 전세권자. 제가 지금 호칭을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호칭.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집주인이 을에게 전세를 줬지. 그러면 을은 2년 동안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있다. 그 권리가 전세권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럼 한마디 더 해볼게요.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고? 전세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을. 맞아요. 그럼 한 문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을의 명의로 전세가 되졌지. 맞죠? 그러면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니까 갑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을은 이사 들어와서 살지? 그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고?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고? 요거 이해되죠? 네. 그럼 이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지금부터 호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칭을. 갑을로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호칭으로 시험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을,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시작. 전세권자. 이해합니까? 그럼 칠판을 봅니다. 요거 있죠? 요거. 답은 똑같습니다.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됐죠? 네. 자,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 끝났다면 2번에서 1번을 지워야지. 지우니까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머자. 그럼 집은 다시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설정하고 말소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자, 그러면 의무자를 답하는 겁니다. 권리를 묻는 거 없습니다. 의무자를 묻습니다. 자, 요걸로 답을 하세요. 오케이? 네.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 등기 시작. 저당권자. 이래 해야지. 다시. 제가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래 말해야지. 맞다. 그럼 다시 할게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말소 등기, 지역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자. 됐다, 안 됐다? 됐죠.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칠판을 잠깐 가봅니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줘요, 전세. 그럼 1번에 전세가 을에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자, 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죠, 1억. 이걸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올리면은, 자, 갑이 의무자냐, 을이 의무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의무자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의 권리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제가 이게 모든 학원에 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는 등기부만 갖고 따집니다. 이해한다, 못한다? 등기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모를 갖고 따지는 거 이래 아니다? 다시 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등기부만 갖고 따진다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다? 1억이죠. 그럼 이게 2억으로 올랐거든. 그럼 이 을은 2억으로 올랐죠. 그럼 을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게 답이에요. 좋아진 겁니다. 나빠진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더 쉽게 해볼게요.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죠. 전세금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세입자 을은 얼마를 찾아가야 됩니까? 1억. 그럼 전세금이 2억으로 올랐어. 오케이? 네, 나중에 찾아갈 때 몇 억 찾아간다? 2억. 다시 합니다.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싶어요? 2억짜리 전세에 살고 싶어요? 1억은 반지하잖아요. 2억은 지상이잖아요. 맞다?
여러분들 전세금이 올라졌다는 거는 전세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착하거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세입자는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는 적금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그 등기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빨리 말하세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 등기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죠? 그러나 1억에서 2억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그럼 1억에서 2억은 가치가 좋아진 거다, 나빠진 거다?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꼭 이것만 생각하세요. 1억짜리 살다가 2억짜리 살게 됐다는 거는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맞다, 안 맞다? 맞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왔죠. 정액하고 깎을 수 있지. 감액하고. 그럼 정액하고 감액은 당연히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무슨 자? 관련.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등기들 표 있죠, 그죠? 그거는 뒤에 가면 개별 등기를 배우게 되거든.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컨트롤만 잡고 가면 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이 나와요. 단독 신청에.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교과서 205페이지를 잠깐 한번 가볼게요. 205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갈로 2번. 상속이 나오죠. 그럼 포괄승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전부 다 단독 신청이거든. 이거는 내공이 조금 쌓이면 그냥 다 됩니다. 그냥 다 돼요. 그럼 좋다. 아니. 다시.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칠판을 보세요.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는데 우리 단독 신청하는 거는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기본서 전체에 나오는 거를 모아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뒤에 가면 강론의 절차가 있다 없다? 있지. 거기 가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배운다 이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소유권 모르는 게 단독이다, 공동이다? 야단은 칠 때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이 소유권보다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책을 볼게요. 자, 책에 교과서 253페이지를 가세요. 거기 보면 소유권 모르는기라고 나와야 안 나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배우는 파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을 말하는 거는 교과서 전체를 모아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뒤에 가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럼 칠판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죠. 그럼 여기에 또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이지. 맞다. 그럼 아까 상속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아니,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아까 그랬죠.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면 아직 안 배웠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말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뒤에 가면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써놓고 해볼게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냥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라는 거는 성명, 이름을 개명했다 이 말입니다. 주소,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명을 하면은 내가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법원으로 가야 됩니까? 법원으로 가야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럼 법원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그럼 저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거를 배우고 가야 돼요. 교과서 203페이지 제일 위로 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오거든. 이제 이거는 배우고 들어가야 된다. 판결.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신청한다. otherwise, 그럼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을 할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진정성이 보장된다의 예를 들어라. 그게 아까 전에 동의서, 무슨 서, 성락서, 무슨 서, 판결서. 그냥 판결서를 들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됐거든.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예요.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을이죠.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면 등기가 넘어가야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갑의 집에 쳐들어간다 안 간다? 간다. 등기 넘겨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해. 목소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 야구방망이 휘둘려야 돼요 안 휘둘려야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야구방망이 휘두르면 폭행죄 뒤집어 씌우면 상해죄까지 성립될 우려가 있어요. 쳐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어제 아래 신문에 이런 거 났죠. 옆 차한테 침 뱉었어. 침. 무슨 죄 성립된다? 폭행죄 성립된다고 그랬는데. 염도 공부한다고 그걸 볼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한데. 그냥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매매 대금 받고 돈 안 넘겨주면 야구방망이로 패야 된다. 안 패야 된다? 패야 된다. 그럼 패는데 그게 폭행죄 성립된다, 주거침입 성립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리몽들이 부사야 된다, 안 부사야 된다? 부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법의 힘을.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상식으로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죠. 그 매매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있다 없다?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기다.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답입니다. 을이 판결서를 가졌죠.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혼자 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같이 간다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럼 이걸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을이 매매 대금 줬어.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집 비워준데 이제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야. 을이. 자,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는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럼 이제는 갑이 소송을 건다. 이 말이에요. 갑도 역시 계약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면 갑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안 넘겨줘서 을이 소송을 걸면 을이 이기는 것이고 안 받아가서 갑이 소송을 걸면 갑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게 할 게 많거든. 할 게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절 잘 보내고 오십시오. 다 마치도록 합니다.